안녕하세요. 사람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50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전 외향형 인간이에요. 외동딸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엄격한 가르침에 따라 남을 무시하거나 남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흔히 외동이라고 하면 부모가 오냐오냐 부족함 없이 키워서 이기적이고 버릇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께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과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아끼고 살아야 한다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저도 겸손하고 검소하게 컸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됐을 땐 집안 사정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대학 생활을 하고 운이 좋게도 한 회사의 경리로 취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저희 아버지의 회사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외동딸인 저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대신 오너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경험 없이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생각에 따라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저를 아버지의 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게 해주셨고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는지를 직접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미경아,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모두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한 가족의 가장이거나 소중한 자식이야. 이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어요, 아빠. 꼭 명심할게요. 그리고 너도 늘 겸손해야 해. 알겠지? 네. 한참 회사에서 일을 배우던 시기에 전 수영에 빠져 있었어요. 출근하기 전 새벽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출근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레인에서 함께 수영하던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부탁을 빙자한 명령 때문에 전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 생활하게 됐습니다. 저와 성격도 취미도 비슷한 남편은 당연히 저와 잘 맞았고 무던한 성격까지 비슷해 결혼 생활은 별 문제 없이 흘러가나 했어요. 그런데 시댁이 문제였습니다. 어머, 아유 우리 촌뜨기 왔니? 흔히 시월드라고 하죠. 그게 제 앞에 펼쳐진 겁니다. 시댁은 시아버지의 땅 투자로 엄청난 개발 보상금을 받은 집이었어요. 흔히 졸부라고 하죠. 시아버지의 보상금 덕분에 강남에 입성한 지 10년 차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강남에 산다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했던 시어머니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격리를 했던 저를 늘 무시했어요. 어쩜, 어휴, 넌 뭐래도 그렇게 촌스럽니? 갤러리아 가서 쇼핑이나 해라. 백화점에서 널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백화점 가면 비싸기만 한걸요. 에휴, 누가 시골 출신 아니랄까봐 구질구질하게 돈 아끼는 것 좀 봐. 네 형님을 봐라. 강남에서 개인 병원까지 개원하고 얼마나 잘 나가니? 너는 네 경력으로 서울에서 일이나 할 수 있니? 우리 애만 돈 벌게 하지 말고 너도 좀 나가서 돈도 벌고 그래. 엄마, 미경이까지 돈 안 벌어도 돼. 뭐? 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이런 얘기를 하니? 엄마, 그만하고 이거 좀 먹어봐. 사돈 어른이 시골에서 보내주신 포도야. 엄청 달고 맛있어요. 난 백화점에서 파는 샤인머스켓 아니면 안 먹어. 이게 샤인머스켓이에요, 어머니. 늘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지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거기에 지방대 출신의 어머니가 봤을 땐 변변치 않은 직장을 다닌 걸로 보인 저는 늘 구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편도 당시 저랑 같은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건데 아들이 지방에서 일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늘 저의 출신에 대해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이 한 명 있는데 저희보다 6년 먼저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의대를 나온 손이동서는 최근 강남의 한 건물에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첫째, 병원은 잘 되니? 네, 환자들 많이 찾아와요. 그래, 강남 사람들이니 진상도 안 부리고 환자라고 해도 얼마나 우아하겠니? 하지만 손이동서의 병원엔 저와 형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 명의로 된 강남 건물에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 아버지와 함께 대신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형님을 만난 겁니다. 어머, 형님! 동서,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저 여기 볼 일이 있어서요. 형님은 여기 어쩐 일이세요? 나? 이 건물에 병원 있잖아. 동서 한 번도 안 와봐서 모르는구나? 정말요? 이 건물에 형님 병원이 있었어요? 미경아, 이제 가자. 누구셔? 저희 건물 주인님 아니세요? 그런데요. 세입자이신가요? 몇 층 몇 호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 주인분이 동서 아버님이셔? 미경아, 아는 분이니? 저희 형님이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네, 몰라 뵈서 죄송해요. 결혼식 날 뵀을 텐데 제가 이렇게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일을 하실 줄 몰랐네요. 저도요. 형님, 아직 점심시간 안 끝났는데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아빠, 먼저 들어가세요. 아유, 그래. 너도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마. 이서방 기다린다. 저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그렇게 제가 건물주의 딸이란 걸 알아버린 형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고 했죠. 형님,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아니야. 나도 처음엔 엄청 놀랐는데 동서 항상 꾸미지도 않고 수수하게 다녀서 정말 시골에서 결혼하고 서울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줄 알았어. 부모님께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셨거든요. 절대 부잣집 딸이란 걸 자랑이랍시고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늘 사람은 겸손하고 또 검소하게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굳이 티내지 않고 조용하게 생활했어요. 서방님은 동서 부잣집 딸인 거 알아? 네,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더라고요. 어머님이 아시면 깜짝 놀라시겠다.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어머님께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럼 어머님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그래, 알았어. 자신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이 저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형님은 처음엔 굉장히 충격이 커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인걸요. 저는 시댁처럼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서 강남에 입성한 것도 아니고 태어났을 때부터 강남 출신에 친구들도 전부 강남에서 태어난 강남 출신이거든요. 사실 저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남들에겐 조금 특별해 보일 수도 있겠죠. 부모님은 이걸 경계하신 거예요. 엄청난 특권의식이 생겨 사람들을 모두 내 아래로 보고 무시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강남에 사는 걸 자랑을 못해 안달난 사람이었죠.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강남 백화점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집과 백화점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길거리에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날도 더워 죽겠는데 미쳤니? 당연히 택시 타야지. 하여튼 넌 구질구질해서 못 데리고 다니겠어. 이쯤에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는지요. 처음에 시부모님을 찾아뵀을 땐 당연히 시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예상했듯이 시어머니의 반대가 엄청났죠. 아들아,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얼마나 많은데 꼭 시골에 하고 결혼을 해야겠니? 이 대사는 실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대놓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앞에서 저한테 했던 말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가 죽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견에 가득하신 분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대신 남편이 많이 충격을 먹은 것 같았어요. 엄마, 어떻게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막말을 해? 내가 틀린 말 했니? 제 차림을 봐라. 우리 집하고 어울리는지. 이런 종류의 얘기를 수없이 듣고 결국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사는 것과 별개로 저는 결혼만큼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화려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돈도 없는 게 자존심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결혼 자금을 이미 20살 때부터 모아놨었거든요. 집도 그렇고 집 살림살이도 그렇고 제가 문제없이 척척 해결하는 것을 보니 그래도 마음이 좀 풀렸나 봐요. 그래서 어찌저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늘 물어봐요. 넌 대체 왜 시어머니한테 너의 출신을 얘기하지 않는 거야? 보는 우리가 다 열불나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원래 저렇게 천박한 사람이고 얘기해봤자 노골적으로 돈 얘기만 할 게 뻔해서 차라리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남편도 굳이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개소리를 들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엔 그러려니 했던 시어머니의 막말이 이젠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술 좋아하시는 사돈어른을 위해 40년 동안 전통주를 연구하신 장인께 특별히 부탁해 전통주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당연히 이게 장인이 만든 건지 뭔지 알 길이 없는 시어머니는 이런 싸구려 술을 보냈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시골 노인네들이 일 끝나고 마시는 술을 선물이라고 보내신 거니? 너희 집안은 정말 창피함을 모르는구나. 당신 왜 그래? 맘만 좋구만. 부모님께 선물 고맙다고 전해드리렴.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얘 둘째야, 냉동실에 있는 삼겹살 좀 꺼내와라. 삼겹살은 왜? 둘째 구워 먹으라고요. 소고기나 제대로 먹고 컸겠어요? 먹여봤자 무슨 맛인지도 모를 텐데. 쟤한텐 한우보다 돼지고기가 딱이에요. 냄새 섞이면 안 되니까 부엌에서 구워 먹어라. 어이가 없었어요. 먹을 걸로 사람 차별하는 거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그렇게 한우만 드셨고 한우 맛을 얼마나 한다고 저러실까요? 그래도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 특유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지금은 같은 강남에 산다고 함께 하하호호 웃으며 지내지만 찐 부자들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교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돈만 많으면 자신의 위신도 올라가고 없던 교양도 생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들이 우스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어머니야말로 돈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해도 본인이 시골 출신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저의 모습에서 시어머니의 과거의 모습이 보이니
더 저를 막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 자기 혐오라고 하죠. 제 모습에서 잊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계속 보이니 잊고 싶은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게 끔찍하게 싫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안 되죠. 지금부터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정월 대보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동서, 거기 있는 무나물 좀 담아줘. 네, 알겠어요. 얼른 와서 먹어라. 정월 대보름엔 잡곡밥과 나물을 함께 먹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나물과 밥을 많이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식구들 먹을 음식들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둘째는 이거 먹어라. 이게 뭐예요? 어제 하고 남은 밥이랑 반찬이야. 비빔밥 만들어서 먹으면 딱이겠네. 네?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밥그릇은 사람 밥그릇이 아니라 꼭 개밥그릇처럼 보였어요. 이딴 걸 먹으라니 순간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던 형님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랑 동서랑 이거 나눠 먹으면 돼요. 하면서 밥을 나누려 하자 시어머니가 형님의 손을 찰싹 치더니 너도 얘랑 똑같은 취급받고 싶은 게냐? 당장 그만둬! 제가 건물주의 딸이란 걸 아는 형님은 그래도 처음엔 저를 많이 챙겨주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형님. 어차피 집에도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밥이랑 나물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그거 먹으면 돼요. 어머님, 맛있게 먹을게요. 저는 가족들 앞에서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며 그 개밥 같은 것들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전부 먹었습니다. 제가 그걸 먹는 모습을 보더니 은근히 승리한 사람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참나. 이게 무슨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시고 그러시는 게 너무 추하게 느껴져 싸울 기운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호텔 셰프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준 잡곡밥과 나물들을 맛있게 먹고 두 발 뻗고 잠만 잘 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신 음식 솔직히 맛 하나도 없었어요. 지저분하기만 하고. 이렇게 정갈하게 만든 음식을 먹으니 살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와서 더 먹을래? 이거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건데. 당신은 속도 좋다. 그게 넘어가? 응, 이거 매년 먹는 그 호텔에서 보내주신 거야. 자기 입맛에도 딱 맞을걸? 배부른데. 조금만 더 먹을까?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호텔에서 보내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설 명절. 돈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만큼은 직접 만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 시골에서는 명절에 모든 음식을 직접 한다면서? 둘째야, 어디 한번 솜씨 좀 부려보렴. 안 그래도 이번 명절에 어머님께서 직접 음식을 하자고 하시길래 오는 길에 백화점에서 장 좀 봐왔어요. 백화점 쇼핑백 안에 든 음식을 보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쇼핑백만 백화점 쇼핑백이지 내용물은 동네 마트에서 산 재료들이거든요. 저는 내가 부칠 테니 만두는 네가 만들어라. 나 첫째랑 잠깐 백화점 좀 다녀올 테니까 재료 손질 좀 해놓고. 네, 다녀오세요. 큰 집이었던 우리 집은 명절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도 1년에 5번이나 지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했던 저는 10인분도 안 되는 명절 음식 하는 건 일도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형님의 태도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눈치를 보던 형님이 점점 시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 있죠? 월세를 확 올려버려?
라는 아버지가 들으면 경을 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명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돌아온 시어머니와 형님은 내심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얼른 표정을 감추고 누가 시골 출신 아니랄까봐 장날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해놨네. 어머, 어머님, 강남에서도 시장일 자주 가시나요? 시장에서 파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하니 갑자기 강남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니는 시장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저희 시골하고 많이 비슷한가요? 아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빨리 밥상이나 차려. 첫째는 연휴 첫날까지 환자 돌보느라 고생했으니까 좀 쉬고. 밥 차리는 건 같이 할게요. 아니에요, 형님.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저 혼자 다 했는데. 형님은 쉬세요. 연휴 끝나면 바로 일하셔야 하는데 환자 많이 돌봐야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잘 낼 수 있죠?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시어머니보다 눈치가 빠른 형님은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밥상 차리는 건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제가 먹을 밥은 제대로 준비 안 해놨을 걸 알아서 즉석밥을 꺼내서 데웠어요. 둘째는 왜 그걸 먹니? 제가 이렇게 많은 인원의 밥은 처음 해봐서 양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밥이 조금 부족해요. 괜찮아요, 아버님. 즉석밥도 맛있어요. 명절이라 시아버지의 동생 되시는 작은아버님 식구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즉석밥을 먹으니 다른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 고생도 제일 많이 하는 둘째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요. 하지만 저의 이런 행동에 심술이 난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먹을 것으로 저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은 이런 꼬다리도 아까워서 못 버리고 다 먹는다며? 배를 깎고 있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어머님. 아무래도 직접 농사를 키워서 먹는 농작물이나 과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자식처럼 다 소중하죠. 또 정성 들여 키운 과일들을 많이 남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넌 그 남은 부분을 먹으면 되겠구나.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럴게요. 버리기 아까운데 누군가는 먹어야 하잖아요. 저 역시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시골이건 도시건 강남이건 음식을 버리는 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버려도 되지 않는 쓰레기를 만드는 건 물론이고 맛있는 부위를 왜 먹지 않고 버려요? 이건 누구라도 아깝다고 생각할 일이에요. 다들 맛있게 드세요? 올해 배가 정말 달고 맛있네요. 둘째도 맛있게 먹어. 다른 가족들은 시어머니한테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묻는 눈치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를 무시하고 먹을 걸로 차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얘 둘째야, 나가서 방향제 좀 사오겠니? 네, 다녀올게요. 주말이라 그런지 집 앞 상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과 꽤 떨어진 곳까지 가서 사와야 했어요. 오늘따라 편의점에서도 잘 팔던 방향제가 왜 이렇게 안 파는지 30분이 넘게 걸려 다녀오니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딱 들어가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건 고기 냄새다. 글쎄 저를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은 거예요. 이젠 그냥 황당하기만 해서 화도 안 나는 거 있죠? 저는 냄새를 맡았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손윗동서는 어쩌라는 표정. 그리고 아이고 하나 사오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집안에서 냄새 안 빠져서 혼났네. 어머, 어머니. 하자보수 신청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환기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릴까요? 얘 뭐래니? 강남 아파트의 문제는 무슨 문제? 알지도 못하면서 사온 거나 일이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당신 혹시 못 먹고 컸어? 뭐? 내가 집에서 고기 반찬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철마다 좋은 거 보내주시는데 그걸로 부족해? 그래서 그렇게 허겁지겁 고기를 먹었어? 당신 지금 배 아프지? 아니야. 그리고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또 바뀌고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말라 비틀어진 밥을 먹기 일쑤였고 귀한 건 모두 시부모님과 형님네 가족, 남편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굶기지 않고 뭐라도 주는 거에 감사를 해야 하는 건지 뭔지. 그런데 참 이상하죠? 화가 나다가도 에잇, 그러라고 하지 하면서 참게 되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겠다고 작정하면 아주 악랄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사람 피말리게 해서 저절로 무릎 꿇고 뭐든지 잘못했으니 제발 그만하게 해달라고 빌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로지 먹을 음식으로만 저를 차별하고 아유, 대체 너는 그 시골 냄새는 언제 빠지니? 냄새나고 촌스러워서 어딜 같이 다닐 수가 없구나. 둘째를 봐라. 얼마나 예쁘고 멋있니? 돈도 잘 벌고. 저에겐 타격이 전혀 오지 않는 말들만 뱉어내니 잠깐 기분이 상하고 말더라고요. 그냥 유치하고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해 보기 흉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저를 차별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둘째는 이거 챙겨가라. 이게 뭐예요? 옥수수 껍질하고 수염이다.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끓여 먹어라. 네, 꼭 그럴게요. 그날도 옥수수를 사러 가자며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더니 안에 내용물은 다른 가족을 주고 저는 껍질과 수염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봉투에 담아준 껍질과 수염을 모두 꺼내 쏟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저희 집은 좁아서 이걸 말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 집 베란다에 말리고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다 마르면 와서 바로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옥수수 껍질과 수염을 모두 씻어 시부모님 댁 베란다에 널어놓고 왔습니다. 이 고급진 아파트에 저게 뭐야? 아주 하는 짓마다 추하고 촌스럽고 경박해서 참을 수가 없어. 어머님이 참으세요. 배운 게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듣더니 어디서 저런 덜 떨어진 걸 데려와서는.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며느리라고 늘 구박했어요. 그런데 그 격이라는 게 뭘까요? 시댁 식구들처럼 갑자기 부자가 되면 생기는 걸까요? 사람을 저렇게 겨우 돈이 있고 없고를 따져 차별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늘 하며 저는 꼬다리를 먹고 먹다 남은 반찬과 밥을 먹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동서가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고 해도 나까지 이런 거 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동서의 아버님 건물에서 돈을 벌지만 그래도 엄연히 내가 동서 윗사람인데. 네, 앞으로 조심할게요. 김장은 또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요즘은 다 절인 배추를 사서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주도 좋게 생배추를 구해오신 거예요. 직접 절여서 하는 게 맛도 좋으니까 둘째가 배추 씻어서 절여놔라. 첫째는 무채 썰어놓고. 제가 김장은 저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아마 혼자 하게 되면 며칠이 걸리게 될지 모르니 사람을 써 함께 하면 안 되냐고 부탁들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건 싫은 시어머니는 바로 형님을 호출해 함께 김장을 담그라고 하시더군요. 완성된 김장김치만 가져가려고 했던 형님은 여기에 뿔이 났고요. 이건 또 뭐니? 김장김치랑 보쌈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삶고 있어요. 가지가지 하는구나. 아유, 김장하는 게 무슨 동네 잔치니? 말은 저렇게 내뱉고 시어머니가 제일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연을 보내게 된 사건.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고 저희 친정어머니 칠순이 돌아왔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 모시고 식사를 한창 할 때였어요. 입이 방정인 시어머니가 또 시골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유, 도대체 시골 냄새는 얼마나 독하길래 이렇게 사라지지도 않아. 둘째도 서울 산 지가 몇 년인데 여전히 냄새가 나더니 사부인께서는 시골에서 막 올라오셔서 그런지 너무 아시네요. 이런 고급 식당에 어울리지 않는 쩐내는 좀 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사부인께서 냄새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미경이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도 불편하신 모양이네요. 아유, 어떡해. 향수 살 여윳돈은 있으시고요. 제가 저희 차에 있는 방향제라도 떼어다 드릴까? 저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를 걸고 넘어지는 건 얘기가 다르죠.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말렸어요. 다 끝나고 얌전히 말씀드려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 어떻게 참아? 그래, 오늘은 엄마 생신 기념으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고 괜히 큰일 만들지 말자 하고 꾹 눌러 참았어요. 아버지 말대로 다 끝나고 시어머니께 정중히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참을 수 없는 언행은 계속됐습니다. 아휴, 음식은 또 왜 이 모양이야? 이걸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이래서 사람은 강남에서 살아야 돼. 고급스러운 게 뭔 줄 모르니 사람 불러놓고 이런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내놓잖아. 아유, 우리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여기보다 훨씬 고급지고 깔끔한 음식 내놓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아유, 사돈내외께서는 그런 곳에 갈 형편은 안 되시죠?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이래서 강남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니까. 엄마가 이 모양이니 딸내미도 저렇게 촌티나게 키웠지. 아주 모녀가 쌍으로 후져 아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더 이상 참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저는 밥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비싼 옷에 후진 음식 묻었잖아. 뭐? 모녀가 쌍으로 후지다고? 당신 우리 엄마랑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딴 말을 짓거려? 못 배워 먹어서는 그깟 돈 조금 생겼다고 있는 체 하고 사는 꼬라지 보는 거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시골 출신이라 냄새가 나? 당신한테 나는 독한 향수 냄새가 더 지독하고 추해. 다 필요 없어. 이혼하고 다 정리할 거야. 너 여태 이런 미친 인간한테 차별당하고 살았니? 어? 이 옆에 내야. 이거 최고급 호텔 셰프가 직접 만든 음식이야. 그렇게 고급 타령하더니 어디 실컷 처먹어라. 그리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어머니께서 음식을 손에 한 움큼 쥐고는 시어머니의 입속에 쑤셔 넣었어요. 아우, 당신들 미쳤어? 아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누구냐고?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사 며느리한테 월세 받으러 가는 사람이다. 왜? 이거 보세요. 703호 세입자분. 지금 월세가 3달째 밀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람이 좋아서 가족이니 그냥 두라고 해서 뒀는데 이번 달 월세까지 해서 당장 입금하세요. 안 그럼 보증금에서 다 깔 테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사실은 저희 병원이 있는 건물 주인이 사돈어른이세요. 동서 H아파트에서 태어난 뼛속까지 강남 출신이에요, 어머님. 저 동서, 월세는 곧 입금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사돈이 건물주라고? 아이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둘째야, 너는 부잣집 딸이면 말을 하지.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것들 다 용서해줘, 응? 아이고, 애호사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몰라보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 필요 없고 당신 이혼 소장 보낼 테니 바로 사인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남 태생으로 유명한 H아파트가 고향이에요. 지방에 내려갔던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당시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요양차 지방에 내려간 거였거든요. 저는 계속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이참에 너도 지방에 내려가 아빠 공장에서 일하며 경영 수업을 받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셔서 대학도 지방으로 가고 그렇게 아빠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당신, 내가 부잣집 딸인 거에 대해 말은 안 했지만 늘 자격지심 있었지? 내가 그건 모를 줄 알아? 시어머니가 나 차별할 때 내 편 한 번 안 들어주더니 꼴 좋게 됐네.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던 강남 출신 며느리가 여기 있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강남에서 유명한 안과 가서 시력검사나 다시 받으세요, 어르신. 뭐? 어르신? 저는 웬만하면 말을 더 얹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천박한 사람들과 사돈 못하겠습니다.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교양이라는 게 뭔지 처음부터 배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희 딸이 얘기를 잘 하지 않아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안 들어도 알겠네요. 남은 얘기는 저희 담당 변호사 통해서 하시죠. 사돈,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 뭐해? 무릎 꿇지 않고.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안 그럴게. 제발 이렇게 놔두고 가지 마. 저희 세 가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온 저는 짐을 챙겨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거기에 형님까지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시끄럽다는 주민신고가 들어가 경찰한테 끌려가기 일쑤였습니다.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던 남편은 변호사 비용이 부족해 결국 이혼에 합의했고 저는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위자료와 남편의 재산의 반을 분할받았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무사히 경영 수업을 마치고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멋쟁이 대표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사원들을 늘 가족처럼 생각하며 회사를 이끌어갔죠. 꾸준히 성장한 회사는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고 저희 제품이 SNS에서 대박나 외국인에게도 유명해지며 외국의 유명한 쇼핑 사이트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잊고 산 지 몇 년 만에 남편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와 그렇게 이혼 후 자존심이 상한 시어머니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하고 교양을 쌓는 게 아니라 명품 쇼핑에 미쳐 땅 팔아 번 돈을 자신의 사치에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안이 멀쩡할 리가 있나요? 제가 그 집 며느리로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명품관을 화장실 드나들듯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저 보란 듯이 카드를 긁곤 했는데 결국엔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드셨네요, 어머니. 오랜만이네. 왜 찾아왔어?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용건부터 물어보고. 속상하다. 안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용건만 말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몇 년 사이에 더 뻔뻔해졌네. 난 당신 안부 궁금하지 않아. 당신은 얼굴 좋아 보이네. 그때 그 촌스러운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인다. 참나, 이래서 사람 습관이 무섭습니다. 저는 당시 시어머니처럼 명품을 휘감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늘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 남편한테도 촌스럽게 보였나 봅니다. 촌스러운 아내랑 이혼해서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촌스러운 엑스와이프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을까? 아니, 그게, 부모님은 잘 계시지? 왜? 당신 부모님은 잘 못 지내셔? 아니, 엄마가. 남편의 말은 이랬어요. 얼마 전 결국 시어머니가 쓴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집을 팔아서 시골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남 노래를 부르더니 놓친내 이사 가는 날 울지 않았나 몰라. 집 한 돈으로 시골에 집을 구하고 빚을 갚고 나니 남는 돈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진심이야? 지금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온 거야? 당신은 돈 많잖아. 나 빌려준다고 해도 티도 나지 않을 거 아니야. 참, 아유, 에라이! 화가 난 나머지 전 남편의 얼굴에 마시던 커피를 끼얹고 나왔습니다. 뻔뻔해도 정도껏 뻔뻔해야죠. 제가 처음 건물주 딸이란 걸 말했을 때 그런 건 별 상관없다고 서로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대답했던 인간이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격지심에 똘똘 뭉쳐 시어머니와 함께 나를 힘들게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니 정말 미친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미친 짓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미경아, 제발 한 번만 사람 살려준다는 셈 치고 돈 좀 빌려주라, 응? 내가 의사야? 무슨 사람을 살려. 저리 꺼져. 집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찾아와 깽판을 치는데 아주 환장을 노릇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해 끌어내고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회사 식구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회사 로비에서 미경아, 한 번만 내 소원 들어주라. 너 사랑했었다. 이지랄을 하며 소리치질 않나. 현수막을 만들어와 회사 앞에서 들고 서 있질 않나. 매일 그렇게 찾아오니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신문사 기자까지 찾아왔다 갔어요. 제발 좀 그만해. 미경아, 엄마가 많이 아프셔. 그러신 것 같더라. 돈을 못 쓰셔서 돌아버리신 것 같던데? 저도 왜 이 인간을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이비 전도하는 사람처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말을 붙이니 저도 모르게 저렇게 말대꾸를 하게 되더라고요. 딱 5분만 내 얘기 좀 들어줘. 딱 5분이다. 어머니가 쇼핑을 줄이셔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셔. 그런데 어머니가 쓰고 다니시는 카드값 갚느라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배달 알바 끝내고 오는 길이야. 오전에 공사장에서 일하고 오후부터 배달 알바해. 주말엔 행사장에서 일하고. 내가 일을 아무리 해도 빚은 줄질 않아. 어쩌라고. 전처럼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 그냥 조금만 여유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서 그래. 그러니까 미경아, 많은 돈은 안 바래. 딱 5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너한테 500만 원은 껌이잖아, 안 그래? 껌이라고? 너 회사에서 한 달에 500만 원 넘는 이익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줄 알아? 누가 그걸 몰라? 나도 노력하고 있다니까? 그럼 더 노력해.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마. 그럼 그렇지. 금수저로 태어난 네가 인생이 뭔지,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긴 알아? 당신도 나름 금수저 아니었나?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강남에도 입성하고 맛있는 한우고기도 실컷 먹고 옥수수도 잘 여문 것들로 실컷 처먹고 강남에서 파는 음식이 아니면 먹지도 않았잖아. 잘 생각해봐. 누가 금수저야? 이런 입씨름하는 시간조차 전 너무 아까웠어요. 5분 지났어. 나 간다. 그리고 돈 벌고 싶으면
우리 회사에 정식으로 이력서 들고 오던가. 혹시 알아? 당신에게 맞는 자리가 있을지? 야! 그 후로 남편은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말귀를 잘 알아들었고 저한테서는 돈 빌리기 어렵겠구나 생각했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사장님, 빨리 1층으로 내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웬 중년 남성과 할머니 한 분이 하얀 한복을 입고 와서 돗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앉아 계세요. 오 마이 갓, 이 왼수떼기 전 남편이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 석고대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 놀라 바로 회사 1층 로비로 뛰쳐나갔어요. 남의 업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도 일어나세요. 네가 돈을 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그가 돈 좀 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500만 원이 힘들면 300만 원이라도 안 될까?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라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직원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분명 저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여러분,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나요? 뭐? 냄새? 저희 건물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어디서 꾸릿꾸릿한 메주 냄새 같은 거 나지 않나요? 제 뒤를 따라왔던 눈치 빠른 비서가 바로 나섰습니다. 쿰쿰한 곰팡이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에서 이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 회사에선 날 수 없는 냄새입니다.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누자 구경 중이던 다른 회사원들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모두들 짠 듯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우린 아니야. 저희 여기 아무도 어머님한테서 냄새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만 했지. 왜요? 찔리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시어머니께 다가갔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해외 바이어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더러운 냄새를 묻히고 온 거야? 응? 남의 사업장이 우스워? 장비서, 당장 경찰에 신고해. 여기 업무 방해하는 사람들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면 이런 냄새를 달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힘들게 또 청소하셔야 하잖아. 알겠어. 가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일어나세요. 한 번만 더 이런 더러운 꼴로 추잡스럽게 돈 빌려달라고 우기만 해봐. 그땐 경찰서에서 만날 줄 알아? 저는 이를 악물고 전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강남 노래를 부르며 사람을 무시하고 살더니 너무 꼴좋지 않나요? 그 와중에 동정심 유발하겠다고 회사에서 쇼하는 거 보세요. 사람 난감하게 만들고 업무 방해하고 갑자기 벼락부자 되신 분들이 모두 저렇게 사시는 건 아니겠죠? 어느 날 뚝 떨어진 돈이 생겼으면 그만큼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껴 썼어야죠. 저렇게 돈이 생긴 이후 시아버지도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 돈으로만 가족들이 생활했어요. 거기다 돈 자랑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돈을 쓰고 다녔으니 그 돈이 남아날 리가 없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살아야죠. 저렇게 쫓겨난 뒤로 간간히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전 남편은 여전히 쓰리잡을 뛰며 시어머니의 카드값을 갚으며 살고 있고 시어머니 역시 정신 차리신 건지 부업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병원장이라고 턱 들고 다녔던 손윗동서는 저희 아버지께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전부 깎여 쫓겨났어요. 처음에는 병원 엄청 잘 된다고 환자가 너무 많아 숨 돌릴 틈도 없다고 하더니 제대로 진료도 안 해주고
무조건 비싼 검사 받아라, 비싼 주사 맞아야 한다 그래서 동네에 소문 쫙 나서 망하고 말았답니다. 저는 요즘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요. 늘 겸손해야 한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그리고 아껴 쓰고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 돈은 정말 필요할 때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 돈 좀 있다고 자랑하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보셨죠? 저는 오늘도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며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아버지 말씀처럼 겸손하고 남을 도우며 살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내가 산 방식대로 보상받을 날이 올 거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